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임현주입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모두 잘 계셨어요? 올 해계연도 마지막 골든타임 678 힘차게 뛰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저녁에 또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서 우리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11년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올해부터 올해 또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럼 그 바뀌는 그 과정 안에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바뀌는 시대에 우리만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 강점을 가지고 플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정확하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는 뭐였어요? 가만히 사업.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잖아요. 안 만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이 언택트 시대라는 게 특징이 한 이렇게 8가지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다. 배달시키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원래 알바생이 이렇게 누르면서 일해줬어야 돼. 내가 일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면접도 집에서 화면을 보고 회사 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자동차 그림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를 유튜브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딜러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인터넷에서 직거래로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저것도 우리 집을 다 찍어갖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집이 괜찮나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얘 집이 좋구나 이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정말 만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이미 진입했고, 여러분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는 나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잘했던 게 뭐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되게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만나지 않고 다 사이버 들어가가지고 더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굉장한 결과를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굉장한 통찰력, 성찰을 줄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김민기 리더님께서 제안의 시대라는 강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입니다. 일본의 츠타야라는 서점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 이름은 마스다 무네야키. 이름 되게 어렵다. 마스다 아저씨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본이 1980년대 모두 다 인터넷 서점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을 막 할 때 이분은 오프라인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일본에 1444개의 매장을 만들어서 대박을 내신 분입니다. 자, 약간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모두가 다 언택트야, 안 만나도 돼.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더 성공할 수 있지? 이런 결과를 내신 사업가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잠깐 요 사진을 보시면요. 츠타야라는 서점 이 사진이고 1983년.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다케오시라고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사는데 공공도서관을 새롭게 리뉴얼 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100만 명의 사람이 1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5만 명인데 방문객이 100만 명이에요. 그런 도서관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작은 도서관을 굉장히 큰 도서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로 만들었고요. 그 밑에 도쿄에 있는 츠타야 서점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책하고 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이게 다 오늘 우리가 아메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마스다 무네야키는 모두가 언택트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컨택트,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좋은 상황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마스다 무네야키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이런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번째 first stage, 첫 번째 무대는 뭐냐면 제품이 없어서 제품만 있으면 잘 팔리던 시대였어요. 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아우 물건이 없었어요. 네, 그래요. 만들면 다 팔렸어요. 그래서 공장 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게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무대로 옮겨가면서는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년대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유행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거 시장에서 샀어 이런 거랑 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야. 이거 어때요? 느낌 다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샀다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샀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 즉 어디서 샀어? 라는 장소가 중요한 시대가 이 세컨드 스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공장을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저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갤러리 라파엣이라는 백화점인데요. 저렇게 예쁘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저 두 시대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넘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사나? 뭐 어디 막 최저가로 비교해서 사나? 똑같죠? 그래서 플랫폼이 더 이상 어떤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해서 더 품질이 좋거나 이게 더 낫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 너무 평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이 너무 많고. 자, 그럼 이런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무엇이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 이 마스다 문해학기가 질문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 가치를 더 만들어낼까? 어떤 걸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 모이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스다 문해학기가 책을 팔았잖아요. 서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점은 책을 파니까 망했대요. 자기도 책 팔았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책이라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은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은 언택트 시대, 집에 빨리 갖다 주고 더 싸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 있는 서점이 책이라는 물건을 팔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뭘 팔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팔지 나는. 그리고 책 안에 있는 내용, 책 안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제안해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향을 설계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했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제시해줬지.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판 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용을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자동차 소재를 알고 싶으면 철판 막 이런 거 있는 그런 코너에 가야 될 거고, 디자인 알고 싶으면 또 미술 쪽에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죽 시트 같은 거 알고 싶으면 또 어디 뭐 소재 막 이렇게 이런 데 막 책을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점에 오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나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공기 역학까지 막 이렇게 온갖 자료가 한 테이블 위에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에 관련된 웬만한 라이프에 대한 걸 다 이렇게 쫙 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어떻겠어요? 이 서점 가고 싶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다 뒤져야 되는데 어디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취향, 그리고 스타일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 싸게 사는 인터넷 서점보다 내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제안받을 수 있는 이 서점에 직접 가보고 싶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메이에서요. 제가 11년 전에 사실 냄비, 그것도 대형 프라이팬 한 개만 샀습니다. 세트 사라 그러는데 됐어요. 전 프라이팬만 이렇게 하면서 프라이팬을 샀거든요. 그럼 제가 냄비를 샀죠. 그러면 냄비만 제안받았을까요? 자, 이게 바로 냄비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책을 판 게 아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냄비를 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맛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이거 유기농으로 막 빵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좋아서 막 요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리고 또 요리가 굉장히 쉬워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정효신 리더님이 말로만 하는 잡채 영상 올린 거 봤거든요.
그 정도로 싫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세대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막 아궁이에 불 때면서 살림 배운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 뭐 하셨어요? 그렇죠. 공부만 했죠. 그죠? 공부한 거 아닌가? 다 같이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살림하는 그런 게 없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냄비를 만났더니 요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원래 요리는 어려워. 그리고 반찬 가게로 돌아다녀야지. 어디 집에서 직접 하려고 그래. 이런 건데 이게 해보니까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감히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했어요. 이러면서 막 요리 막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인정받죠.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한다. 그래서 인정받게 됐고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뭐 하는 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인정보다 가족 안에서 내 가족이 맛있게 먹고 되게 행복하고 살림 못하는 세대인 거 다 공인 다 아는데, 요리 잘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고, 나 이것도 할 줄 알잖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누구한테 자꾸 해주는 거죠. 여러분 kit냄비 사면 좋아가지고 LA 찹쌀파이 막 계속 구워서 누구 주지 않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자랑하고 싶잖아. 내가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료비가 자꾸 나가. 막 좀 피곤해. 계속 요리하느라고. 그래도 되게 뿌듯해서 계속 이 냄비 하나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하고 용기를 얻고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데 자꾸 돈을 쓰고 있어. 그래갖고 이거 자꾸 돈이 나가네 했더니 아메에서 또 캐시백을 줘. 그래서 이게 또 돈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돈도 좀 벌어볼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돈 진짜 못 벌었잖아요. 연봉 260만 원. 제가 진짜 엄청 고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전하는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막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감정이 그냥 작은 냄비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 작게 행복했던 게 더 크게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했다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 너도 냄비 사!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제가 냄비를 팔았을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팔은 게 뭘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안한 게 뭘까요? 그렇죠. 냄비 사! 왜요?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요리 못하지? 맨날 반찬 가게 돌아다니지? 너 이거 되게 쉬워. 그리고 야 진짜 인정받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배틀하잖아. 우리 엄마 뭐도 할 수 있어. 뭐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냄비 사.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과 용기와 자존감과 꿈의 성취와 자기 성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왜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좋은 건데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파트너들 보면 스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걔가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냄비를 사라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너 진짜 이거 진짜 행복해. 너무 용기가 나고 자존감이 높아져. 내가 이거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한 건지 냄비를 사라고 제안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스다 문해학기의 이 스타야 서점을 보면서요. 스타야는 책을 판 게 아니라 즉 저도 아메에서 냄비를 막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와 내용 행복과 용기와 자존감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도 잘 팔았죠. 냄비 전달 잘했습니다. 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용기는 있어야죠. 자존감 높아야죠. 그리고 꿈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자기 성장을 이루고 싶은 그런 거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너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 냄비는 안 원할 수 있어요. 예, 이 냄비는 없어도 집에서 오븐에다가 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븐에다 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냄비로만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또 이렇게 요리 잘하면 다른 냄비로도 막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막 그냥 알려줬거든요. 그럴 때 해보니까 좀 맛이 다르죠. 우리 냄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 퀸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퀸을 샀을 때 그분들이 정말 제안받은 것은 이 냄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저 화살표 뒤에 있는 행복과 용기와 자존감과 성장과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냄비를 사세요 하는 것과 야 너의 행복을 가져가 용기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플랜을 전달하고 싶어도 그 전에 나의 본심은 무엇이었던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느꼈을 때 그게 단지 돈이었을까? 그냥 이 제품이었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이것을 전달해준 그 스폰서님이나 그 이 문화나 이 안에서 뭔가 본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언어화하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내가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싶은 그분을 내 앞에 앉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할 줄 몰라서 내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헷갈리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냄비와 행복을 헷갈리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행복을 뒤에 있는 이 가치를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가치를 자꾸 어필하시면 상대방도 헷갈립니다. 저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좋지? 이렇게 들을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른데 우리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고민이 좀 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츠타야 서점을 보면요. 온라인 서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그냥 다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주문할 수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오프라인 서점 모양은 어떻죠? 한번 보세요. 자, 이 공공도서관의 모습, 서점 모습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천장을 뚫어서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 자, 여러분 사이버상에 없는 게 뭐죠? 햇빛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줬더니 전부 다 책 바라겠다, 책 바라겠어. 뭐 이런 거예요. 햇빛이 들어와서 책이 바라겠대.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빠르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갈 것 같지만 사람은 햇빛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햇빛이 있고요. 그늘이 있고요. 석양이 지고요. 바람이 불고요.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도쿄에 있는 츠타야 서점은 이게요. 이 지금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점 건물보다. 왜? 보통의 건물들은 일본은 땅이 좁잖아요. 우리 사람 많이 살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우리도 다 지금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이 츠타야 서점은 땅을 더 샀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점 올 때 평지에다 차를 딱 파킹을 하고, 딱 내린 다음 차문을 딱 닫았을 때 나무가 막 있는 숲길을 지나서 서점에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를 슉 흐르는 그 공기.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걸어올 수 있는 그 여유. 시커먼 지하에서 어디다가 차 주차했는지도 몰라서 막 사진 찍어, 야, C7이야, 뭐 사진 찍어놓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서점이 아니고 여유 있게 지상에서 차를 파킹을 하고 딱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서점에 올 때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서점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라인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이버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편안한 카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동네에 이렇게 서점 안에 커피집도 같이 이렇게 카페도 같이 있는 그런 데 있으시죠? 그죠? 저희 남학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되게 큰 건물이고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책 있으면 장난감도 같이 있고 약간 츠타야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달라요. 거기는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없고 또 거기에는 나무 사이에 공기가 없고요. 그리고 그 커피는 꼭 거기서 사야지만 먹을 수 있고 앉아서 책 볼 수 있어요. 그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츠타야는 거기서 책 안 사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책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빠르고 편하고 더 싸고 그러면 다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런 것 일색인 세상에서 공기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사러 서점에 간다는 거예요. 자, 책을 팔았나요? 아니죠. 책 안에 있는 스타일도 팔았지만 서점이 주는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 빛과 공기와 편안함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자, 우리 온라인 쇼핑하죠. 우리 막 앱으로 막 쇼핑하시죠. 예, 그런 홈미팅 있죠. 예,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치약 어디서 살 수 있죠?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앱에서 살 수 있고 나 안 만나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구강관리 정보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나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홈미팅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치타의 서점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공기와 빛과 바람 이런 거와 똑같이 홈미팅에 와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엇이 온라인으로 가지 않고 나를 만나야지만 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에비오 리더님들이 하는 홈미팅을 만나거나 에비오 리더님을 만나면요. 이게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구강관리 정보와 굉장히 다른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죠. 난 양치했는데 아메이 치약 쓰고 피가 안 나.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아메이 샴푸 쓰고 머리 원형 탈모 있었는데 다시 났어.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거는 사실 유튜브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과대 광고. 그죠? 그래서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제품이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메이 청정기 쓰고 비염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애는 좋아졌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만나면서 나도 그러면 이 제품 한번 써볼까? 라는 어떤 신뢰와 안도감 그리고 공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같이 만나다 보면 어때요? 혼자서 쓰시는 분들 어디 인터넷 막 가입해가지고 그냥 번호 어디서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이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캐시백도 받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이번 달에 어떻게 캐시백 좀 받을게 같이 이렇게 좀 애써 봤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자주 만나다 보면 진짜 애들은 꿈이 뭐예요? 당신은 꿈이 뭐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하죠. 네, 그렇죠. 잊어버렸던 꿈까지 이 에비오 리더님들을 만났을 때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싸고 빠르고 그냥 사람 안 만나서 편하고 이거랑 이렇게 신뢰가 있고 공감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가치가 그런 식으로 뭐 신뢰, 공감, 뭐 행복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진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효율성과 행복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빵 부딪히죠. 그거 빨리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진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치타야의 사장님도 이 질문을 받았대요. 아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팔면 그 공간을 이렇게 넓게 하고 돈 막 들여가지고 주차장 그렇게 하면 진짜 사업이 돼요? 그 매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진짜 빠르고 싸고 돈도 빨리 벌고 막 바로 퀸 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고 막 이렇게 하면 빨리 무슨 핀이 될 것 같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행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고 응원을 받고 꿈이 있고 성장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면 사실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저것을 제안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편하거나 용기를 주거나 성장할 수 있다 하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온라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전 정말 홈미팅 그날 기다려줘요. 제가 원래 오늘 수요일 홈미팅 하는 날이거든요. 같이 홈미팅 하는, 우리 소비자 리더님들이, 소비자들이, 전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은 방송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막 만들어 먹고, 같이 막 영양소 얘기하면서 막 같이, 그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알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 진짜 작은 행복. 소확행. 소소하지만 좀 확실한 행복의 그 시간을 이렇게 에비오 리더님들을 만나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냄비, 챗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행복함, 용기,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번에 인덕션 풀피비 하니까 냄비도 사고 싶은데 냄비가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처음에 아메를 만났고 너무 좋았던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행복함의 이 많은 요소들이 아니었는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의 이 온라인 이 언택트 시대에 내가 사람들에게 제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효율성이 아니라 이 행복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11년을 돌아보니까요. 결국 나는 정말 홈미팅 진짜 많이 했고 퀸 진짜 많이 전달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전달했던 것은 퀸이 아니었어. 행복이었어. 그리고 이 자존감이었고 용기였어.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께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리더님 따라 나섰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킷 세트를 팔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세일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벌떡이라서 같이 맡겠어요. 행복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효율밖에 남지 않은 시대에 살겠지만 결국 인간이란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럼 그것이 우리 사업 안에 어디에 녹아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실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내 사업 설명을 듣고 싶어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게 만들어야 내가 할 얘기를 듣겠죠. 2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렇죠. 제가요, 그래서 아메에서 내가 제안받은 게 그냥 그런 행복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컴패션, 이 나눔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같이 저희 파트너들 데리고 막 컴패션을 갔죠. 비전 트립 갔는데, 이 웰컴 코리아 스폰서, 우리가 스폰서인지 어떻게 알고 저런,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붙여놓으셨어요. 예, 리오나네 집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집이냐. 나무가 있으면요. 남의 집 담벼락에 포장치고 살 집이 없어.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기를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 냄비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저기 갔다 온 우리 리더님들이 어머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땅은 있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갔던 집은 이 주엘란의 집이었는데요. 아들 둘을 키우는 이 엄마가 이 집 천장이요. 저게 이제 우기만 되면 폭포수가 된대요. 비가 내리면 비가 그냥 다 막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책을 막 비닐에다 넣어갖고 막 꽁꽁 싸놨어요. 저 엄마가. 왜? 했더니 그 책이 물에 젖으면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 필리핀에서 어떻게 돼요? 그쵸. 취업이 안 되지.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잘 키워야 되니까 막 책을 막 비닐 위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또 저희 같이 갔던 리더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붕을 고쳐줍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고쳐주자고 했더니요. 세상에 그 두 집 합쳤더니 150만 원이 필요하네. 그래갖고요. 150만, 리더님 내가 150만 원 하세요. 저희가 100만 원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어떻게 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가치, 우리 아메의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 이렇게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메의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것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소비자들과 저희 리더님들 다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진짜 우리 돈 벌려고 아메 했는데, 우리 안에 위대함이 발동된 거예요. 아, 진짜. 연대하고 싶다. 저거 너무 안 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엄마 진짜 너무 애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주엘란에, 비세는 지붕, 리오난에 집 짓는 거, 1만 원 펀딩. 그래가지고요. 제가 10,000원씩 좀 모아주세요. 100만 원 모아야 돼요. 딱 올렸는데요. 정말 너무 감동이. 네. 1시간 10분 만에 100명이 쫙 올라왔어요. 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1시간 10분 만에 제가 마감했습니다. 마감. 다 10,000원씩밖에 안 냈어요. 이렇게 됐죠. 정말 블럭을 사고 시멘트를 사가지고 집을 지었고요. 이렇게 그 무너진 집. 여러분 딱 봐서 판잣집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게 저 동네에서는 진짜 대궐 같은 집이에요. 저기서 막 너무 큰 집 지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딱 그 지붕을 헐고 벽까지 다시 다 새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는 그냥 냄비가 되게 좋았고 이 냄비가 좀 많이 전달되면 돈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가치를 전달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번져서 저렇게 필리핀에 사는 저분들의 집까지 지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몰라 하시는데 이 가치를 계속 나누다 보면 내 사업이 저절로 따라와지는 거. 그래서 이 가치를 계속 전달하는 게 내 사업 설명을 듣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패션 어린이들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목포 광주에 사는 분들이 돈이 엄청 많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공유된 거예요. 어떤 감정이? 짠한 거 이거 있죠. 왜 어떡하냐? 저기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있죠. 태어나 보니까 필리핀이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야. 이거 너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컴패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컴패션, 함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아이고 한 명, 여러분 저 아이 한 명을 후원하면요 1살부터 20살까지 후원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을 요하는 일인데요. 이게
마음이 공감을 일으키니까 가치에 동의를 하게 되니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냐? 너도 한번 할래?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따져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 감동과 공감, 마음, 감정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정이 하나로 이렇게 공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마스다 사장님은 치파야라는 서점으로 성공하셨고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죠. 자, 언택트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런 가치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온라인, 실용, 그리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막 이런 가치와는 되게 신물나는, 어찌 보면 되게 외롭고, 어찌 보면 굉장히 고립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밖에 할 수 없는 거. 눈을 마주치고, 감정이 공유가 되고, 정말 내가 필요했던 걸 얻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홈미팅에서, 우리 ABO 리더님들이 만나서 1대1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리더님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내 소비자들에게 나는 뭐를 어필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리고 나눔, 성장, 꿈, 미래.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처음에 제안받았던 거, 내가 너무 좋았던 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제안을 하면 그분이 잘 알아먹을까, 그거를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업의 가치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설명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정말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지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는 게 감정적으로 공유될 수 있게 그런 감정이 잘 소통될 수 있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는 바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사업 설명, 그 돈이 들어있는 그 사업 설명을 그게 뭔데? 하고 함께 상을 피고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결국 나는 나의 많은 소비자들과 나의 많은 파트너들과 무엇을 공유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지식이었나? 내가 영양소 지식, 환경과 관련된 지식, 세제 지식 이것을 전달했나? 아니면 정말 제품을 전달했나? 아니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정말 너무 누리고 싶은 그 가치를 내가 사람들과 공유한 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공유했던 것은 그 감정이에요. 되게 행복하고 같이 있으니까 되게 따뜻하고 함께 가니까 신나고 재밌고 그것이 공유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일 수 없다.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뭐 어떻게 그렇게 1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벙벙 떠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 수석 달면 됐으니까 좋아서 그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저는 3% 때도 되게 많은 사람을 후원했고 지금도 막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지금 결과를 냈으니까 더 말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메이 다 똑같지만 아메이는 아메이예요. 아메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든 3%는 다 똑같아요. 상대방이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막 이렇게 했던 그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리더님들은 어떤 결과를 낸 분들이어서 저분의 말빨이 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 내가 전하고 싶은 가치가 뭐였냐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게 내 건가? 그게 내 게 아니었을 때는 내가 성장하자. 진짜 내가 이거 행복한가?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6, 7, 8을 신나게 떼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PB도 너무 중요하고 이 골든타임. 왜 골든타임이죠? 그렇죠. 내년 회견들을 준비하려면 지금 소비자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되죠. 아메이가 뭐예요? 라고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알리고는 싶은데 그리고 나는 또 사람들하고 관계는 잘 맺고 있는데 아메이 플랜을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그 시기에. 그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왜 그럴까요? 이 공감대 형성이 아직 많이 안 돼 있어서 뜬금없이 좀 만나서 할 얘기가 있거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얘기했던 이런 가치를 계속 공유하다 보면 뜬금없이 만나도 그 사람의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죠.
그런데 네가 하는 그 아메이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막 나는 진짜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신나게 요리해주면서 냄비 사소리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대체 저 사람 뭐야?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이러면서 나중에 묻죠. 아메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자, 왜 이거 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진짜 대답하기 힘든 말이 이 질문이에요. 어디서부터 대답할까요? 리치 제이부터 해가지고 막 60년을 다 설명할까요? 그죠? 정말 이런 질문을 뜩 들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그동안 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의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궁금하다는 뜻이고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게 뭘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신난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있지 치약하고 샴푸. 이거 현금 받는 마트랑 포인트 받는 마트가 있어. 어디 갈래? 나는 현금 받는 마트가. 왜냐면 내가 계산했잖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마트나 일반적인 플랫폼에 가면 내가 계산하고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계산원 월급 줘요? 안 주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전국 매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앱은 있지만 내가 그 수고를 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눌렀다는 거. 원래 알바생이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키오스 보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문을 내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기계에다가. 원래 그거 알바생 써야 됐거든요. 그럼 알바생 월급만큼 세이브 됐죠? 내가 눌렀으니까. 그거 아메이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는 내가 일하고 내 거 받아와. 너도 받아가.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온 거지. 이렇게. 근데 저는 생필품이란 글자를 말 안 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살면서 생필품이란 글자를 몇 번 말하세요? 솔직히 별로 말 안 한다. 그럼 되게 낯선 글자입니다. 근데 치약 샴푸는 많이 말할 수 있는 글자예요. 치약 사와, 샴푸로 머리 감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익숙한 글자는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생필품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게. 그 글자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치약 샴푸 이런 거 사면서 내가 계산했으니까 내가 계산한 월급 내가 받는 거야. 너 현금 받을래? 포인트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현금 받는 게 더 낫죠. 나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사람인데 내 말 잘 안 들어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현금 받는 마트와 포인트 받는 마트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나 현금 받는 마트로 다니잖아. 나 내 돈 찾아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요즘엔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진짜 예금 이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예금 이자가 1.5%. 아니 대체 그게 이자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 돈 쓰고 3% 돌려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금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진짜 그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게 이자율보다 더 많이 돈을 돌려줘? 희한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나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 근데 좋은데요. 좀 비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싸다는 팀을, 진짜 계산해봐. 안 비싸.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비싸다는 말에 대해서, 비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요. 여러 명이 뭉치면요. 싸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비싸다는 말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이렇게 싸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랑 친구들 ABC가 모여가지고 캐시백이 이렇게 다 나눠지고 난 다음에 3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깨갱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 싸. 딱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만 싸.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놀랬을 때, 나만 써도 캐시백 어떻게 받아요? 라는 질문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 이렇게 싹 그림 그리고요. A, B, C 이렇게 그림 동그라미를 막 그려요. 그런 다음에 너가 만약에 치약을 6,000원짜리 하나 샀어. 아메 치약 6,000원이거든. 근데 거기 포인트가 3,400 포인트가 있어. 근데 너는 이것만 샀어. 이번 달에는 이것만 필요해. 그리고 너는 아무도 소개 안 했어. 근데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할 거거든.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가지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내가 이렇게 요리 미팅 막 하면서 한 명, 두 명 막 만나면 이렇게 가입을 막 시킬 거야. 왜요? 내가 내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 네트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A는 이 사람은 필요한 게 있어갖고 제품 좀 샀고 또 B도 뭐 더블 X가 필요해갖고 남편 먹인다고 또 사고 또 C도 이 친구도 뭐 애들 비타민이랑 뭐 여름 되니까 막 이번에 쿨링 그 뭐야 이거 선크림 너무 좋다고 막 샀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포인트가 이렇게 모이면 이거를 31일이 딱 되면 다 모아줘. 그러면 다 합산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A, B, C를 다 합하면 C는 그룹 포인트나 자기가 쓴 게 똑같고요. B는 자기가 쓴 거 5만 점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 합산이 되니까 그룹 포인트가 9만 원 넘죠. 9만 7천 원이죠. 두 개 더하면. 그리고 A는 어때요? A, B, C 다 더해야 되지. 다 더하면 19만 7천 점이죠. 자, 아메이에서 20만 점 넘어야 현금 캐시백 해주는데 19만 7천 원 포인트 모인 사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안 줘.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안 줘? 막 이러면 야, 너 백화점 가가지고 20만 원 현장 당일 구매 영수증 내야지 10,000원 상품권 주는데 19만 원짜리 들고 가면 주냐 안 주냐 이러면 안 주지 하고 다 알아요. 그냥 왜 안 주는지 다 알아.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봐라, 너가 치약을 6,000원 사가지고 3,400원 포인트가 있으면 그룹 포인트가 그쵸? 그룹이 20만 400 포인트. 20만 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3% 계산하면 6,000원 되죠? 그렇지, 6,000원이 현금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치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짜잖아. 그죠? 비싸다며. 그죠? 여러 명 안 모아도 혼자 써도 캐시백 받잖아.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가 뭐냐면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필요한 것만 써. 그 다음에 누구 소개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딱 찍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딱 두 가지. 너만 써. 그리고 누구 소개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이러죠. 어메, 제가 혼자 쓰면 쓰고 아무도 소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 안 되세요? 걱정되죠, 그죠? 자, 여러분, 참 사람은 참 묘한 게요. 너만 써. 그리고 누구 소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개하고 싶어진다. 진짜로. 그리고 다만 안 쓴다.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누구한테 말한다. 제가 11년 동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만 써. 누구 데리고 안 와도 돼. 너 혼자 해. 너 혼자 써. 뭐 말하지 마. 너 치약 한 개 쓰면서 자꾸 암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뭐 빠졌다고 얘기 듣는다.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임금 얘기는 당나귀기 하고 막 말하고 싶어져요. 자꾸 소개시켜줘. 이렇게 하면요. 너무 부담돼서 더 안 소개시켜주고 싶고요. 됐어. 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렇게 하면요. 정말 뭐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참 사람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만 써도 돼.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소비자,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 사업을 펼쳐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러죠. 비싸다도 있지만요. 제품 좋아해서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써요. 이분들은 또. 그런데, 좀 캐시백 좀 많이 받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 진짜 지만 쓰고 있어. 어떻게 해야 잘 몰라서. 그러면요. 있잖아. 50% 할인받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제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잘 쓰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좀 이것도 쓰고 싶은데요. 돈이 좀 없어서, 진짜 이번 달에 좀 모아갖고 남편 더블S 살까 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막 진짜 한 푼 두 푼 막 세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암에 쓰고 싶은데 어떡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고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50% 할인 받는 방법.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홈미팅 하면서 한 명, 두 명 같이 모여서 같이 쿠키도 굽고 같이 세제 대문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 두 명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 홈미팅을 집에서 야, 너 그 후라이팬 갖고 우리 쿠키 굽는 모임 하나 하자. 옆집 언니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평소에 쓰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 쓰는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홈미팅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놀면 돼요. 제가 맨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놀아요. 이렇게 저희 파트너 리더님한테 말하고, 야, 놀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다들 플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계세요. 아니, 그냥 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게 뭐예요? 그렇죠.
관계를 쌓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주는 엄마가 진짜 뿌듯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매갈이 없이 밥만 먹이고 끝났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진짜 이 홈미팅에서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건 되게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 미팅의 숫자가 한 개씩 하나 정도 막 더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자모들하고 또 내 친구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막 섞어 놓으면 안 되죠. 그죠? 공통 관심이 다르니까. 그리고 관심이 다른 사람 막 섞어 놓으면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낯선 사람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아갖고 요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요즘 나온 쿨링팩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재밌게 미팅을 하다 보면요. 저렇게 나처럼 아메 그거 나도 뭐 치약 좋은 거 아는데 좀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그냥 10만 점 정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 그룹에 5명을 모으면 50만 점이 모이고요. 또 한쪽 그룹에 또 6명 정도 모으면 60만이 생기고 나도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소비하죠. 10만 점씩.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120만 점. 자, 아메에서 120만 점 9% 주죠. 자,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런 제시까지도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그 3명 가입도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요. 10만 8천 원 캐시백에서 50만 그룹에 3% 15,000과 60만 그룹에 6% 3만 6천 원을 빼면은 5만 7천 원.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를 계산했으니까 5만 7천 원인데요. 10만 포인트에서 5만 7천 원. 반값 할인입니다. 아메이 너무 비싸 했다가 갑자기 절반 할인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럼 나 뭐 하면 돼? 이렇게 묻죠. 그냥 너가 사업하는 거 아니야. 사업 내가 하는데 그냥 한 명만 같이 불러놔. 내가 쿠키 가르쳐줄게. 그리고 내가 그 카스테라 만드는 가르쳐줄게. 냄비 안 사도 돼. 너네 집에 그 아파트 빌트인 돼 있는 그 오븐 있지? 그거 쓸 수 있거든? 그거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한 명만 불러놔줘. 하거나 너가 그 카스테라 구워가지고 옆집 갖다 줘. 그러면 맛있다. 그러면 한 번만 초대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맞춰가지고 같이 초대해서 같이 만나서 빵 구울 때 아메가 좋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집에서 빵 냄새가 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그 기운과 감동을 우리 집도 아이들 직접 이렇게 해주면 이거 첨가물 하나도 안 드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요리 홈미팅이 조금씩 안정감 있게 돌아갑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막 이 냄비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만나집니다.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 행복한 가치가 계속 전달될 때 진짜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을 때 그게 전달되고요. 그럼 관계가 편안해졌을 때 이런 플랜도 아주 쉽게 그냥 언니 근데 왜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막 저기 딴 데서 막 이렇게 5분 해도 된다 그러면은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물을 때 내가 왜 이거 하는지 아메가 뭐냐면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현금 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플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막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나는 그런 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는요 정확하게 한번 만나자 해갖고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포 제가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싫으면 나 그런 거 싫어요 이런 분은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예 안 만나줘요, 아예. 원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예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전부 다 진짜 아는 사람 없는 거 굉장한 장점이에요. 저렇게 막 딴지 걸면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나의 지인들은 다 서울 살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싫어요. 막 서울에서 저한테 목포에다 대고 서울에서 그런 거 싫다 해도 뭐 목포인데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요. 사실 저는 초기에 저런 분들 때문에 에너지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인들 많이 만나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해하죠. 혹시 막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랬을 때요. 여러분 정말 이 112 플랜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포인트는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많지만 현금은 누가 많죠? 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PV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 그게 늦게 가입을 해도 네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스폰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져가는 내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스폰서님 돈 버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분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분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아메이는 뭐 안 줘요. 노력 열심히 한 사람한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뭉치면 이렇게 커지는데, 그런데 위에 있다고 포인트는 많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는 거 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 있어. 너가 훨씬 나보다 능력이 있잖아. 너가 훨씬 나보다 인간성 더 좋잖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팔아요? 막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파냐고요? 왜 그렇게 막 사람이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냐고. 매장을 하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막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팔아요는 이 마케팅과 유통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건 말이지 브랜드 체인지고 이건 직접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왜 그렇게 팔아요? 라는 그 지점에 대한 사업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싸요 이랬을 때는 싸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난 소개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소개해도 돼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반전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팔아요?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자, 이 마케팅이 나는 싫어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광고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지만 아메이는 그런 일반적인 광고와 유통의 채널을 소비자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하죠? 그렇죠. 우리 ABO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채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면 너한테 그걸 주냐? 너가 왜 광고하냐? 이렇게, 넌 얼굴도 안 예쁜데, 능력도 별로 없는데, 너 이용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창업자들이 자, 이런 질문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 두 분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지식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자기들처럼, 리치랑 제이처럼 이렇게 기회가 없는, 하고 싶은데 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유통하는 일로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하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창업자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하고, 창업주 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 오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팔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러면서 요거 얘기해주고, 왜 그렇게 팔아요? 라는 말은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그 112 플랜, 위에 사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의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또 이 광고 이 장표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 유통을 딱 봤을 때요, 아니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400원에 만들어서 그냥 400원에 주면 되지 뭐 단디 300원 붙여갖고 이상한 소리를 듣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순진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대해, 이 유통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왜 너에게 기회를 줘? 그거 너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업자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 또 하나는 직접 생산했으면 직접 400원에 주면 되지 왜 거기다가 300원을 붙였어? 막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생협이라고 하는 그 유기농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인데요. 거기가요, 정말 유기농 감자, 양파 생산하는 농민 조합하고요, 또 소비자, 도시의 소비자들 조합을 서로 만들어서 둘이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문 안 붙이고, 마진 안 붙이고 막 거의 원가 수준으로 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영비가 안 나와. 그래서 회비를 내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사무비도 있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 없어서 회비를 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확장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유기농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막 유기농 케첩도 있고 막 해도요, 그게 좋다고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퍼지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쓰고 끝나요. 왜? 내가 입 아프게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비까지 내야 되는데 회비 내고 이런 거 사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너 싸게 딴 데서 살 수 있는데 뭐 그런 데다가 가입까지 하니? 막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야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확장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광고와 유통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을 때 정말 좋은 것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죠. 제가 소비자니까 소비자 마인드로 공장이 그냥 싸배기 만들었으면 400원 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공장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유통도 해주고 운반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것의 채널을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권리가 별로 없지만 너무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마케팅의 장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렇죠. 6사의 플랜을 다 설명해 주고요. 전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1000만 점 넘어가면은 지금 한 300만 원 넘는 이런 큰 돈이 만들어지죠. 사실 그냥 SP 그냥 이렇게 좀 단촐한 그림으로 가도 140, 150, 한 200까지 이렇게 캐시백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목포는요, 오피스텔 한 채 있으면 한 40만 원 월세 받아요. 오피스텔 한 채가 한 8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40만 원 들어오는데 한 달에 캐시백 160만 원 들어오면 그런 오피스텔 4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나 오피스에 4채 있어. 이거랑 나 아메에서 SP예요. 자, 느낌 어때요? 느낌 너무 다르다. 내가 오피스에 4채 있어서 엄청 좀 있는 사람 같죠? 그죠? 아메에서 SP예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좀 못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 이게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네트워크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늦게 가입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번져 나가고요. 저분들이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아까 내가 제안했던 그 가치, 행복하고 인정받고 용기가 나고 너무 즐겁고 성장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플랜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일이 아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말 어떤 같은 비전을 추구해 가는 일이라는 거, 그걸 알면 이 설명이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들면은 밑에 사람 쫙 모여가지고 돈 버는 걸로 딱 그렇게 느껴요.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느낌 드시죠?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까 112 설명할 때 사람은 그렇게 모여서 포인트는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포인트, PV는 위에 사람이 제일 많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현금이 돌아가는 굉장히 공정한 플랜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제한의 시대, 언택트 시대, 그 전 시대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공장을 짓거나 백화점을 갖고 있거나.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 그렇죠. 가치 제한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명이 바로 우리 아메이에서 성공하신 리더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죠. 어떤 가치를 제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가치 제안이 함께 동의가 되는,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의들에 대한 답변을 플랜으로 하시면서 정말 6, 7, 8 많은 분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 가시면 여러분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한 사람이 이해하면 그 사람 옆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내면서 우리 새로운 해계연도 시드니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